안녕하세요. 콘스탄트 김의 티스와 함께 돈 버는 아카데미. 이번 시간에는요, 너무나도 복잡한 부동산 관련 세법에 대한 종합정리 및 해설을 하고자 합니다. 돈 버는 절세, 부동산 세법 종합정리 및 해설 및 대응 방안도 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부동산을 취득하게 되면요, 3단계 세법을 적용받게 됩니다. 취득하는 경우 취득세 내고요, 보유하는 경우 보유세라고 하는 재산세나 아니면 그 종합부동산세를 내고요. 그 다음에 매각하죠. 거래를 하는 경우에는 매각에 따른 양도소득세를 냅니다. 그리고 하나 더 있다면요. 계속 가지고 있으면 재산이 증가하겠죠.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죠? 그 상속세 부담에서 헤어나질 못하게 되더라 하는 것입니다. 근데 부동산 관련된 것은 총 네 가지가 있는데 여기에서는 세 가지만 먼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취득 시부터 알아볼까요? 취득 시에는 당연히 취득세가 부과됩니다. 주택 취득세율 좀 알아보겠습니다. 자, 보시게 되면요. 1주택인 경우에는 뭐 그 가액에 따라서 아니면 평형에 따라서 그 취득세율이 1%에서 최고 3%로 적용됩니다. 이것은요, 1주택인 경우에는 뭐 조정 대상 지역이나 아닌 지역이나 동일하게 적용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2주택을 취득하는 경우, 이 두 번째 주택을 취득하는 경우에는 중과를 한다는 것이 되겠습니다. 조정 대상 지역에서 취득을 한다면 8%라고 하는 엄청난 취득세율을 부과하고요. 물론 비조정 대상 지역은 그대로 1에서 3%가 되겠습니다. 3주택인 경우에는요, 조정 대상 지역에는 12%라고 하는 어마어마한 취득세율을 부과하고요. 비조정 대상 지역도 8%라고 해서 엄청난 취득세율을 부과합니다. 그리고 4주택 이상을 만약에 취득한다. 그럼 무조건 12%를 부과한다. 조정 대상이든 아니든 불문하고 전부 다 12%입니다. 그리고 법인은 주택을 한 채라도 취득을 하게 되면 무조건 단일세율 12%를 적용한다는 점 유의하셔야 됩니다. 요 취득세율 적용 시점은요, 2020년 8월 12일 이후 취득분부터 적용하고요. 2020년 7월 10일 이전에 계약분은 뭐 인정한다, 과거 변경 전으로 인정한다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가끔씩 오피스텔 같은 경우는 사무실인지 주택인지 구분이 좀 애매한 경우가 있는데요. 주거용 오피스텔을 취득한다 하더라도 현행대로 그냥 뭐 공부상에 4%로 취득세율을 적용한다는 점도 이해하시고요. 일시적으로 2주택이 되는 경우 있죠. 주택 하나 소유했다가 뭐 다른 데 이사 가기 위해서 주택 하나 더 소유하는 경우가 있겠죠. 그런 경우에는 그 중과세율이 적용되지는 않습니다만은 기한 내에 종전주택을 매각하지 않는다든가 이랬을 때는 추가 추징이 된다는 점도 이해하시기 바랍니다. 주택을 증여할 때도 취득세율을 엄청 중과를 하고 있다는 것 좀 알아두셔야 됩니다. 왜냐하면요, 증여를 통해서 주택을 분산할까 봐 이 점을 원천 봉쇄했다는 점입니다. 그 기존에는요, 1주택자든 2주택자든 3주택자든 뭐 전부 다 그 취득세 같은 경우 3.5%를 부과했습니다. 뭐 농어촌 특별세 0.2하고 그 지방교육세 0.3까지 합하면 총 4%의 증여세율만 부과하면은 언제든지 뭐 자녀나 배우자, 기타 직계 존속 등한테 그 주택을 증여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것이요, 1주택자는 그대로 4.0% 취득세율로 증여 시 취득세율을 부과하는데요. 2주택자가 증여를 한다. 그럴 때는요, 8%의 취득세율, 농어촌 특별세하고 지방교육세까지 감안한다면 8.5%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3주택자인 경우에는요, 12%, 토탈 12.5%의 고율의 취득세율을 부과하니까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이런 경우에는 뭐라고 할까요? 여러 가지 세금을 좀 줄이고자 증여했는데 취득세가 너무 많이 나오잖아요. 3주택자 같은 경우에 만약에 20억짜리 뭐 아파트를 줬다. 증여를. 그러면요, 20억에 12.5%는 얼마입니까? 2억 5천이죠. 취득세를 2억 5천. 먼저 세금을 물고 들어간다는 것이 굉장히 좀 뼈아픕니다. 물론 그 대상 증여 주택은요, 조정 대상 지역 내 3억 원 이상 주택 증여 시에 해당됩니다. 세금 한번 비교해 볼까요? 1세대 3주택이요. 그 예를 들어서 변경된 그 취득세율로 증여한다고 가정해 보겠습니다. 현행은 증여세가 4억 2천 나오고요. 취득세는
그 6천만 원밖에 나오지 않습니다. 합계 4억 8천 나오는데요. 변경된 거로 12.5%로 계산하면요. 증여세는 그대로고요. 취득세가 무려 1억 8,750만 원. 토탈 6억 원이 넘습니다. 6억 750만 원이 나온다는 거죠. 그래서 변경된 취득세 때문에 더 추가적으로 내야 되는 세금은 1억 2,750만 원에 된다는 것이 되겠습니다. 솔루션이 있을까요? 글쎄요. 그 증여하고 매입으로 나눠 보겠습니다. 주택 매입 같은 경우는 동일한 세대원이라면은 그 1세대 다주택자가 되다 보니까 취득세를 피할 도리가 없습니다. 따라서 세대 분리 후에 주택을 매입하는 게 좋겠습니다. 자녀 같은 경우 결혼해서 나간다든가 아니면 그 미성년자가 지났다면은 당연히 그 분가해서 소득이 있다면 세대 분리가 가능하다라는 거죠. 그래서 주택 매입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요. 증여는 워낙 그 취득세가 비싸기 때문에 증여를 좀 망설일 수가 있는데요. 증여는 그래도 양도세나 미래에 매년 내야 되는 종부세 등을 검토한 다음에 비교해 봐서 비록 취득세율이 좀 높더라도 종부세나 양도세까지 검토한다면 미리 줘야겠다 하고 생각한다면 당연히 증여를 하는 것이 유리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1세대로 간주하는 경우 배우자가 없어도 간주하는 경우가 있거든요. 이 경우 자녀들을 분리할 수 있는 방법들을 모색할 수 있겠죠. 30살, 만 30살 이상이 넘으면 당연히 분리할 수가 있으니까 그때 분리 후에 주택을 구입하면 취득세율이 낮겠죠. 그리고요. 그 결혼했던 사람이 뭐 배우자가 사망하거나 이혼한 경우 이런 경우에도 별도 세대를 구성할 수 있다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리고요, 중위소득의 40% 이상의 소득이 있는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만약에 20대인 자녀가 독립을 했는데 소득이 없다 그러면 안 됩니다. 그래서 중위소득 40% 이상 소득이 있게 된다면 당연히 주택 구입에 아무런 문제가 없을 것 같습니다. 물론 그 세대 분리를 해놓고도 부모님 뭐 슬하에 있다든가 부모님의 경제적 지원을 받고 있다든가 아니면은 그 세대 분리 전입신고만 해놓고 따로 해놓고 부모님과 같이 산다든가 이럴 경우에는 실질적인 독립이 아니기 때문에 어, 같은 세대로 인정할 수 있으니까 주의하셔야 된다는 점 꼭 좀 알아두십시오. 중위소득의 40% 이상 소득이라는 게 무엇일까요? 자녀 혼자 떨어져 나갔다 그러면요. 기본적으로 중위소득이 1인 가구인 경우는 175만 원, 2020년 기준이 되겠습니다. 거기에 40%니까 71만 원 정도 이상 그 소득이 있다면 가능하겠고요. 결혼을 했다. 그러면 뭐 중위소득이 한 299만 원이니까 120만 원 정도 이상이라면은 당연히 별도 세대를 구성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뭐 별도 세대 구성하는데 3인, 4인, 5인, 뭐 10인까지 별도 세대를 구분할 수는 없겠죠. 그러나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성년자인 경우에는요, 만 18세 이하죠. 만 19세 미만이게 되겠죠. 이런 사람은 소득이 있다 하더라도 그 별도 세대를 구성할 수는 없습니다. 물론 이제 미성년자가 결혼했다든가 뭐 여러 가족들이 전부 사망했다든가 뭐 이랬을 땐 별도 세대가 가능하겠죠. 보유 시 부동산을 주택을 보유했다. 이랬을 때 세금을 내는데 재산세하고 종부세입니다. 그래서 종부세 위주로 좀 알아보겠습니다. 부동산 종부세율은 2021년도부터입니다. 1주택자도 올랐습니다. 그리고 2주택자, 조정 대상 지역 내 2주택자나 3주택 이상인 사람들도 당연히 올랐죠. 일단 1주택자나 일반 2주택 이하자들 좀 알아보겠습니다. 3억 원 이하는 0.6%, 6억 원 이하는 0.8%, 12억 원 이하는 1.2%, 50억 원 이하는 1.6%, 94억 원 이하는 2.2%고요. 94억 원 초과는 3%가 되겠습니다. 법인이 만약에 취직한다면요. 그냥 단일세율입니다. 3%입니다. 그리고요. 이런 경우에 세부담 상한액 전년도 대비 그 150%를 초과할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법인 같은 경우는 세부담 상한이 없다. 500%가 되더라도 다 세금을 내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조정 대상 지역 내 2주택이나 3주택인 경우입니다. 이런 경우에 세율을 좀 알아보겠습니다. 3억 원 이하는 1.2%, 6억 원 이하는 1.6%, 12억 원 이하는 2.2%, 50억 원 이하는 3.6%, 94억 원 이하는 5%고 94억 원 초과는 6%가 되겠습니다. 법인 같은 경우는 단일세율 6%를 적용하고요. 세부담 상한액이 없다는 점도 이해하시고요. 그 다음에 3주택 이상인 경우, 조정대상 지역 내 2주택 이상인 경우에는 2주택인 경우는 세부담 상한액 300%라는 점도 반드시 아셔야 됩니다.
종부세의 가장 큰 문제점은 뭐냐면 1세대 1주택인자인 사람한테도 세금을 늘렸다는 것이 되겠습니다. 이것이 가장 큰 문제고요. 그 다음에 종부세가 6%라는 것은 뭐 상상하기도 어려울 정도의 엄청난 그 폭등한 세금, 가렴주가 아니겠는가? 예를 들어서 만약에 커다란 뭐 펜트하우스 하나 갖고 있는 집을 갖고 있다든가 뭐 이랬을 때 3%를 평생 내면은요, 33년 뒤에는 그 집을 다 줘야 됩니다. 아니면은 펜트하우스를 한 두 채 가졌는데 94억을 초과했다. 그러면 그분은요, 그 15년, 16년, 16년 좀 지나면은 종부세 내다가 어떻습니까? 집을 다 내놓고 나가야 된다. 그러니까 어느 정도 재산이 있는 고가의 주택을 갖고 있다든가 종부세 대상인 경우에는요, 자기 집임에도 불구하고 월세를 산다는 거, 고액의 월세를 살거나 아니면은 뭐 최고급 스위트 빌라에, 아니 스위트 호텔에 사는 것과 매한 가지다는 것이죠. 이게 너무나도 가혹하다는 것입니다. 그 OECD 국가 중에서 그 GDP 대비 그 종부세, 보유세 비중은요, 우리나라도 굉장히 높거든요. 상위권인데 이거로 인해서 최상위권을 달려가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법인 같은 경우에는 또요, 종부세 공제액을 뭐, 사람 같은 경우에 1인당 6억 원을 빼주거든요. 1세대 1주택은 9억 원을 빼주지만요. 종부세도 6억 원을 그동안 빼줬습니다. 저기 법인 같은 경우. 근데 그걸 폐지했다. 당연히 종부세가 올라가겠죠. 그 다음에 법인이 조정 대상 지역 내에 신규 등록 임대주택에 대해서는요, 종부세를 과세한다는 점, 2020년 6월 18일 이후부터 적용된다는 점도 이해하시기 바랍니다. 종부세 같은 경우는 1세대 1주택 세액 공제를 해줍니다. 그래서 나이가 드신 분 고령자 공제라든가 장기 보유 공제를 해줍니다. 보시게 되면 고령자 공제, 그러니까 많이 올려놓고 나서 좀 세액 공제 살짝 해주는 겁니다. 그래서 고령자 공제가 65세 미만이면 20%, 70세 미만이면 30%, 70세 이상이면 40%로 10%씩 올렸습니다. 장기 보유 특별 공제는 올리지 않고 그대로입니다. 그렇게 해서 공제 한도는 또 그 최대 산출한 금액이 뭐 이게 1,000만 원이다 그러면 옛날엔 700만 원까지만 공제해 줬는데 이제는 800만 원까지 공제해 준다는 것이 되겠습니다. 근데 지금 문제점이 뭐냐면요. 이렇게 조금만큼 뭐 참새의 눈물만큼 세액 공제를 해줬는데요. 기본적으로 종부세는요 어떻게 계산하냐면요 주택 가격, 그 다음에 그 뭐라 할까 그 적용 비율, 그 다음에 그 세율이 되겠습니다. 세율을 6%까지 올려놓고요. 적용 비율 100%로 또 올려놓고요. 그 다음에 주택의 공시 가격이라든가 이런 것들은요. 엄청나게 폭등시킨다면은 세액공제는 의미가 없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리고요. 부부 공동으로 1세대 1주택을 가진 경우에는 세액공제 또 안 됩니다. 그런 부분들도 좀 뭐 이상할 정도로 그 세금의 어떤 그 뭐라고 할까 과세의 어떤 정의나 기준이 좀 모호하다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아무튼 세액 공제를 좀 해주니까 뭐 그나마 나을 수는 있겠지만 워낙 처음부터 과세 자체가 워낙 크기 때문에 세액 공제는 큰 의미는 없을 것 같습니다. 솔루션이 있을까요? 1주택인 경우는 그래도 배우자 증여를 해야 됩니다. 공동 소유를 하게 된다면 각각 6억원씩 빼주긴 하거든요. 12억까지. 그렇게 된다면 12억까지는 세금이 없죠. 그 다음부터는 세금을 내야 됩니다. 세액공제가 전혀 없기 때문에 더 늘 수는 있습니다만 어쨌든 간에 공동소유가 당장은 필요해 보입니다. 자, 부동산을 양도하는 경우 거래세를 내야 되겠죠? 양도소득세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양도소득세율 좀 알아볼게요. 주택가 입주권 같은 경우 1년 미만인 경우에는요 70%로 올렸습니다. 2년 미만 60%, 2년 이상인 경우는 기본세율을 부과합니다. 분양권도 높였습니다. 1년 미만은 70%고요. 그 다음에 1년 이상, 1년 이상인 경우에는 무조건 10년이 되던 간에 똑같이 60%를 단일 세율로 적용합니다. 2021년도 6월 1일 양도분부터 적용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 분양권 양도소득세 대상 주택은 과거에는 조정 대상 지역이었는데 이제는 전 지역으로 확대했습니다. 그 다음에요. 1세대 2주택 중과세율 과거에는 기본세율 플러스 10%였는데 이제는 20%입니다. 플러스 20%. 그래서 보시게 되면요. 지방소득세 10%까지 합친다면요.
최저 28.6%에서 최고 68.2% 세금을 내야 됩니다. 2021년도 6월 1일 이후 양도분부터 대상이 됩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뭐 1억 원에 뭐 양도 차익이 생겼다. 그러면 당연히 뭐 7천만 원에 육박하는 세금을 내야 되고요. 10억 원이다. 그러면 7억 원 가까이 세금을 내다 보니까 이거를 팔 수가 없습니다. 기본적으로. 자, 1세대 3주택 같은 경우는 과거에 뭐 기본세율 플러스 20%였거든. 이제 30%입니다. 30%다 보니까 지방소득세까지 합친다면은 39.6%에서 무려 79.2%. 엄청나지 않습니까? 이런 세금을 부과한다는 것이 되겠습니다. 전 세계에서 한국이 그 상속증여세율이 가장 높은 편에 속합니다. 높다고 해도 과언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유산세 방식이기 때문에. 일본이 55%지만 훨씬 높습니다, 우리가. 그런데 50%가 굉장히 높다고 생각했는데 이제는 50%가 굉장히 낮아 보입니다. 양도소득세 중과세율 때문에. 79.2%. 만약에 1억 원의 그 이익이 났으면은 8천만 원 가까이 세금을 다 내고요. 2천만 원 난다고 자랑하면 안 됩니다. 그동안 유지해왔던 각종 재산세, 종부세 이런 거 다 계산해 갖고 한다면요. 물가 상승 감안한다면은 마이너스에 마이너스가 나겠죠. 그래서 이것은 정말 징벌적 과세라고 봐야 되는 가렴주구의 어떤 한 행태라고 볼 수 있습니다. 분양권도요, 주택수에 포함을 시킵니다. 2021년도 1월 2일 이후에 취득하는 것은 주택수에 포함시킨다. 결국은 어떻습니까? 주택수에 포함되기 때문에 중과세율 대상이 된다는 것이 되겠습니다. 1세대 1주택자가 분양권을 취득했을 때 일시적으로 2주택이 되는 경우도 있겠죠. 뭐, 그 예를 들어 주택을 딴 데 이사 가기 위해서 하나 더 사는데 그게 분양권이었어요. 그런 경우에 일시적 2주택인데요. 이런 경우에는 가혹하게는 안 하고 일시적 2주택 비과세가 가능할 것으로 검토하고 있습니다. 법인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추가적으로 과거에 양도차익의 10%, 양도소득세 10%를 냈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20%로 추가했다. 법인이 주택에 투자하는 것 자체를 원천 봉쇄하겠다는 것으로서 마지막에 세금으로서 쪼이는 것이죠. 물론 당연히 그 법인세는 또 추가로 별도로 낸다는 점도 이해하십시오. 1세대 1주택 장기보유 특별공제. 과거에는요, 1세대 1주택은요, 9억 원 이하까지는 비과세잖아요. 근데 9억 원 추가는 과세했거든요. 그러나 10년 이상 보유하면 어땠습니까? 80% 빼주니까 세금이 별로 없었어요. 그러나 이것을 좀 더 옥죄기 시작했습니다. 어떻게 옥죄했냐면요. 2021년도부터는 무조건 1년에 8%, 10년에 80%를 빼주는 게 아니라 보유하면 4%, 거주하면 4%. 그래서 토탈 보유 거주하면 8%를 빼준다. 그리고 2년 이상 거주하지 않으면 요거 안 빼줍니다. 보겠습니다. 3년 보유했다. 그럼 12% 빼주고요. 3년 보유했다. 그러면 12% 빼주고요. 그 다음에 거주만 3년이 안 됐다. 2년 이상이 됐다. 그럼 8%, 20%를 빼줍니다. 토탈. 그 다음부터요. 뭐 보유 거주를 동일하게 했다는 가정하에서 3년이면 24%, 그 다음에 10년이면 80%를 빼줍니다. 그런데요, 2년 이상 거주를 안 했다. 이랬을 때 가장 큰 문제점입니다. 이럴 땐 80%를 빼주지 않고요. 최고 30%밖에 빼주지 않습니다. 그것도 15년 이상 장기 보유해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양도소득세 한번 비교해 볼게요. 그 양도가액이 20억인데 양도 차익이 그 예를 들어서 12억이 났습니다. 그럼 9억 원 초과분에 대해서 양도 차익은 6억 6천인데요. 장기 보유 특별공제를 뭐 보유 거주에서 80% 빼주면 5억 2,800 빼주거든요. 그러면 세금은 3,347만 원밖에 안 나옵니다. 그런데 예를 들어서 그 똑같은 조건에서 장기 보유 특별공제를 10년 이상 보유만 했다고 치겠습니다. 그러면요, 40%밖에 안 빼줍니다. 물론 이것도 2년 이상 거주는 필수죠. 그러면 그 장기 보유 특별공제는 5억 2,800에서 2억 6,400밖에 안 빼주니까 그 양도세, 지방세 포함 결정세액은 무려 1억 4,520만 원 차이가 이 정도를 더 내야 된다는 거죠. 무려 차이가 1억 1,173만 원이다. 그러니까 어떻습니까? 앞으로 2021년도 이후에는 보유와 거주를 동시에 해줘야 될 것 같습니다. 솔루션이라고 해서 좀 미흡합니다만 그래도 보유와 거주한 이후에 양도를 반드시 해야 된다는 점 이해하셔야 됩니다.
자, 지금까지요. 너무나 복잡한 부동산 관련 세법, 취득 시, 보유 시, 거래 시에 대해서 좀 알아봤습니다. 그 부동산에 대한 종합 정리 및 해설, 그다음에 대응 방안은 어느 정도 했는데요. 이거 말고도 마지막에 상속세가 남아 있지 않습니까? 상속세 피하는 방법들은 지속적으로 콘스탄트 김에 그 돈 버는 아카데미를 통해서 많이 좀 습득해 주시기 바랍니다. 콘스탄트 김의 티스와 함께 돈 버는 아카데미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